지금 소개받은 이진순이고요. 저희는 이번 8월 달에 폴리티컬 벤처 아그를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어젯밤까지도 그 다음 스토리 펀딩에 나갈 다음 화를 준비하느냐고 열심히 회의를 하다가 부랴부랴 내려왔습니다. 이번 주제가 샥이라고 했는데 저는 정말 여기 모이신 분들하고 이렇게 얼굴 대면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충격이네요. 제가 제주도에 여러 번 와봤지만 이번에는 뭐 그동안 놀러 온 적도 있었고 일 때문에 온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정말 특별히 설레는 마음을 안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본 제주는 그냥 뭐 강귤농장 있고 바닷가 가면 맛있는 회를 먹을 수 있고 이런 관광지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었고 최근에는 굉장히 볼거리도 다양해지고 먹을거리도 다양해져서 더 재미있는 관광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안에서 뭔가 가치 있는 어떤 일을 찾아서 이렇게 모이고 논의하고 그러기를 원하는 젊은 분들이 계시다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즐겁고 유쾌한 충격이었고요. 아침에 오면서도 그동안 뭐 크리에이티브 모닝스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많은 모임들을 치렀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 8시에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실 수 있을까?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 학교로 치면 영교시 수업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정말 많이 와주셔서 이게 웬만한 관심이나 적극성이 아니면 참 참석하기 어려운 모임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 보니까 굉장히 반갑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저도 굉장히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지금 타이틀은 같습니다. 저희가 스토리 펀딩에 다음 스토리 펀딩에 듣도 보도 못한 정치라고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연재 내용은 해외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정치의 사례들입니다. 그 정치 정자만 들어도 짜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정치 자체가 짜증나는 게 아니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 정치를 유지하고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낡고 병들어서 짜증나는 거였구나라는 걸 저희는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이 해외 사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고 제주의 경우에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런 꿈을 꿔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살다 보니 겪는 일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두 가지 제가 이용했던 서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방송작가를 했었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운동을 하다가 좀 뒤늦게 방송작가 일을 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일을 했고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시리즈 기획작가였고요. 그러다가 늦게 이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에 있었습니다. 2013년에 돌아와서 희망지사 수업 부소장을 하다가 이제 올해 이렇게 새롭게 독립을 해서 와드를 만든 거고요. 근데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이 골치 아픈 일이 몇 가지 있는데
특히 저한테 골치 아팠던 일은 그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그 다음에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 그리고 세 번째가 세금 신고해야 될 때였어요.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요. 컴퓨터에 대해서도 정말 모르는데 그 영어도 안 되는데 자동차 컴퓨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정말 짜증이 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또 다른 외국어인 그 영역이 세금 문제였어요. 뭐 해야 되는 서류도 많고 뭐 그래서 이제 세무사한테 맡겼죠. 근데 그 제가 나중에 그 교수로 있었던 그 지역은 버지니아의 맨 남쪽에 있는 해군기지가 있는 노포크이라는 도시였는데요. 거긴 한국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무사도 뭐 특별히 한국 사람, 아시안 사람 이렇게 따지기가 어려워서 그냥 미국 세무사한테 맡겼는데 이 사람이 세금을 처리를 좀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뭐 좀 다르게 이렇게 더 감면이 되는 것도 있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감면되는 것도 있고 이랬는데 그냥 좀 무성의하게 한 건지 어떤 건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 때문에 제가 더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 있었는데 못 받게 됐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굉장히 화나잖아요. 내 돈 내다. 이 내 천국 같은 돈을 너 때문에 지금 얼마를 손해본 거야. 되게 화가 났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따졌어요. 그리고 이건 너의 착오로 인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상할 거냐.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그리고 당장 이 세무사를 바꿔버렸죠. 내 맘이니까. 그죠? 그런데 두 번째 사진은 뭐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하려고 제가 그럴까요? 학교, 예? 교육. 맞습니다. 그 키워드랑 관련되어 있는데 옷을 봐주세요. 교복. 한국에 와서 저희 아이가 다니는 그 학교에 집에서 가까운 사립학교를 다녀요. 그런데 교복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아니 무슨 애 교복이 감이 좋은 것도 아니고 별로던데 교복이 되게 비싸요. 그리고 이놈의 교복점은 어떻게 된 게 자기네 문 열고 싶은 시간에만 열어요. 아무 때나 갈 수도 없어요. 전화도 잘 안 받아요. 불친절하고 비싸고 아주 이용하기 불편한. 그런데 이 교복점이 하나예요. 학교에서 그 교복점을 이용하라. 이렇게 해놓고 다른 옵션이 없어요. 진짜로 제가 화가 나서 비슷한 거를 저기 평화시장 가서 살까 그래서 돌아다닌 적도 있는데 아이가 좀 튀면은 창피하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몇십만 원짜리 교복을 사주고 눈물을 머금고 정말 뭐 가디건 하나 이런 거 사는데도 막 7만 원 하고요. 제 옷보다 더 비싸요. 그런데 이 교복점은 지난 20여 년간 이 학교의 전용 교복점이 됐던 거죠. 저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 이 교복점이 그렇게 이쁠까? 이 학교는 뭔가 물증은 없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뭐 있을 거야. 뭐 커넥션이 있겠지. 저렇게 교복값을 비싸게 받아서 자기 혼자 먹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문제는 그거죠. 지금 우리 정치는 제가 마음에 안 들었을 때 후딱 바꿀 수 있는 세무사가 아니고 이런 교복점처럼 돼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세무사를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만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세무사는 제가 딱 찾아가서 서류를 내놓으면서 너 이거 왜 빠뜨렸어? 이거 왜 이렇게 처리했어? 이렇게 항의할 수가 있죠?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만 바꿀 수 있는 세무사인데 제가 그 서류의 내막이나 이런 것도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동안 내 돈을 어디다 쓰는지, 어디다가 갖다가 더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게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알 수가 없겠죠. 그리고 거기서 어떤 결정을 하든 이 교복업체처럼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마음에 안 드는 상품을 억지로 사야 될 거예요. 저는 그게 지금 우리 2015년 대한민국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바꿀 수 없는 일일까?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고 정말 세계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이 지금 정치 시스템에 대한 굉장히 근원적인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인터넷 기술이 상용화되면서부터 예전에는 뭘 잘 몰라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서 몰랐는데 야, 알고 보니까 너네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알고 보니까 너네 이런 거 우리한테 얘기 안 해줬구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얘기할 수 있게 됐죠. 그러면서 정치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더 접하게 되는데 정치에 대한 시민 참여는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계속 해마다 뭐 거의 20%, 30% 이렇게 떨어져 내려가는 게 거의 세계적인 추세예요. 데모크라시 OS라는 걸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르헨티나에서 만들어진 온라인 플랫폼인데요. 그러니까 정치적 의제를 누구나 올릴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든 여자가 티아 맨신이라는 여자가 테드 강연에 나왔다는 얘기인데 500년 전에 만들어진 1440년, 50년 그렇죠? 구텐베르그 인쇄기가 만들어진 게 500년 전에 만들어진 미디어 기술과 200년 전에 만들어진 인류주의의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이 인터넷 시대에 뭘 하려고 하느냐. 너무 낡았다. 그리고 바뀌지 않는 게 문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의 주요 원칙이라고 배워왔던 대의제 정치, 다수결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민주주의의 다가 아닌 거죠. 자, 여기서부터 어떤 우리가 점심에 뭘 먹을까요? 다수결로 정합니다. 그러면 소수파는 나는 고기를 못 먹는데요. 저는 생선을 못 먹는데요. 그래도 무시당하고 일단 다수가 정한 대로 가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라고 믿어왔단 말이죠. 이 소수파에 대해서는 어떤 배려를 할 건가? 다수의 의견대로 정하더라도 어떤 식의 협의가 가능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수기적으로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서로가 배려하고 양보해서 서로 용인할 만한 최적의 결과치 이런 거를 도출하는데 그다지 열심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정치가 직업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배울 때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고 대통령은 너의 대표고 행정부의 수반이고 근데 국민을 대표하는지 안 대표하는지 잘 모르겠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는데 너무 웃긴 건 한 번 국회의원이 되면 두 번째는 더 쉬워지고 세 번째는 더 쉬워지고 그러다가 4선, 5선 되면은 당 중진이라고 해서 항상 뭔가 전체적인 정치 시스템을 좌우하는 이런 사람이 돼버리죠. 그 안에서 아까 교복업체 같은 여러 가지 부정, 부패, 이런 유착관계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요. 그래서 어떤 대안이 있느냐? 극히 최근의 일들이에요. 다들 20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이태리나 핀란드나 스페인이나 유럽 전역에서 있었던 파이럿 파티, 해적당,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디모크라시 OS를 만든 아르헨티나, 브라질, 대만 여러 나라에서 새로운 실험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정치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발 너네가 직업 정치인들이 알아서 독점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우리한테 이렇게 결정했으니 그런 줄 알아라 하지 말고 우리한테 물어라. 아래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투표를 할 테니 그거를 반영해라. 지역구 의원은. 그리고 이 논의라고 하는 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결정돼서 아래로 붙여지고 하는 거 말고 정말로 아래서부터 얘기가 돼서 올라갈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몇 사람이 논의해서 결정하는 건 쉽지만 100명, 200명이 논의해서 그거를 다 일일이 귀 기울여서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를 믿고 따라주십시오. 이게 그동안
정치하는 사람들의 일관된 레토릭이었죠. 그런데 100명, 200명 아니라 100만 명, 200만 명이라도 논의를 해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툴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희가 앞으로 그 스토리 펀딩 듣도 보도 못한 정치에서 그것도 많이 소개해드릴 텐데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안 쓰고 있냐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집단적인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최대한 활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달라는 거죠. 아마 사람들이 제일 먼저 놀라기 시작한 것, 쇼크를 받기 시작한 것은 2011년부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집트에서 카이로에서 시민들 저항이 일어났죠. 그때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한 사람이 그 구글 책임자가 카이로에 그 사람이 억울하게 분노로 죽은 한 젊은이를 위해서 우리 모이자 페북에다가 올렸어요. 시작을 정말 미약했죠. 그게 퍼져서 이렇게 탱크까지 동원된 그 물리적인 탄압이 있는데도 시민들이 저렇게 남녀노소 막론하고 나와서 시위를 했어요. 이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 지금 뭘 하고 있죠? 핸드폰 충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요, 뭐라고 할까, 무슨 화염병을 같이 모여서 만든다거나, 뭐 무슨 깃발이나 플래카드를 만든다거나 그런 것처럼 다 같이 모여서 길거리에서 핸드폰 충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기거든요. 핸드폰을 통해서 사람들이 트위터를 하고, 왜냐하면 언론이 통제되어 있으니까 트위터를 하고 뭐 SNS를 해서 해외에도 알리고 자기네들끼리도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이때 인터넷이 폐쇄됐었어요. 카이로 내에서. 그랬더니 구글이 너희가 전화만 하면 그걸 텍스트로 바꿔서 트위터에 트위터에 실리게 해주겠다. 이런 특별히 이집트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을 했어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당장의 회사 이익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구글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더 민주적이고 시민을 위한 것으로 알리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핸드폰이 굉장히 유력한 무기가 됐습니다. 이런 게 이제 쭉 그 이후에 주변 인접국이나 세계 각국에 큰 영향을 미쳤죠. 스페인에서는 포데모스라고 해서요.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뜻이래요. We can 이라고 하는 파티 이름인데, 정당 이름인데, 이 젊고 잘생긴 정치학 강사 파블로 이글레시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당 대표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스페인에 월가의 월가 전명 운동이 있었잖아요.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미국에. 이제 그런 것처럼 유럽에도 긴축에 반대하고 실업률 높아지고 뭐 구조조정하면서 해고하고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시민들 저항이 굉장히 우리 촛불 집회처럼 크게 일어났는데, 이 운동을 분노한 사람들, 뭐 분노하라 운동, 그다음에 매일 5월 15일 날 일어났다고 해서 15M 운동하는데, 이런 15M 운동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정당 포데모스가 만들어졌고요. 포데모스는 이전의 정당과 다르게 좀 새로운 문법을 많이 채택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채택을 한다거나, 후보를, 여기는 비례대표거든요. 개별 후보를 보고 찍는 게 아니라 정당에 투표를 하면 그 안에서 이렇게 비례대표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비례대표 그럼 순번이 중요할 거 아닙니까? 우리 뭐 지금 전략공천이니 뭐니 하는데, 그 순번을 어떻게 정하느냐? 철저하게 시민들의 투표로 정합니다. 시민들이 후보가 뭐 한 60명이면 내가 생각하는 1등부터 10등까지를 순위를 적어요. 각자. 그렇게 해서 그거를 수학적인 방식에 따라서 뭐 슐츠 방식이라고 하는데 계산을 해서
사람마다 평점을 줍니다. 그 순서대로 대표 후보를 내는 거예요. 이전에는 없던 방식이죠. 그런 같은 흐름을 타고 스페인에서는 양대 도시, 가장 큰 도시가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인데, 마드리드는 행정도시고 바르셀로나는 경제도시래요. 그런데 바르셀로나의 저 아다 콜라우라는 74년생, 41세 아줌마가 시장이 되고요. 마드리드에서도 딱 보기에도 좀 까칠하게 생겼죠. 저 할머니가 70대 할머니인데 전직 판사예요. 전직 판사인데 정치를 잠깐 하긴 했었는데 뭐 직업 정치인으로 그렇게 오래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분의 가장 큰 강점은 비탄적이고 부정부패에 대해서 철저하고 이런 굉장히 강직한 그런 판사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뭐 한국으로 치면 강금실 씨? 뭐 이런 분이 아닐까 싶은데 연세는 좀 더 많으시지만 이런 두 사람이 포데모스의 지원을 받고 각 지역별로 형성된 풀뿌리 운동의 지원을 받아서 시장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펼치는 시정은 이전하고 많이 다릅니다. 지금 당선된 지 올해 2015년 5월에 지방선거 있었으니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바르셀로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아다콜라우가 그 주거권 운동을 하던 활동가였어요. 정치 경력이 전무한. 주거권 운동이라고 하는 건 은행 차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실업률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아요. 한참 막 이자율 낮고 집값 막 뛰고 이래가지고 은행에서 야 대출 받아가라 집 사라 뭐 이래서 사람들이 집을 샀는데 이제 거품이 꺼지면서 빚 맞는 거죠. 그런데다가 회사에서는 우수수 잘리고 그러니까 빚을 못 갚게 되니까 은행에서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거기에 대항해서 은행의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싸우는 그런 풀뿌리 조직이 생겼는데 그 PAH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활동하던 분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지역 정치를 어떻게 바꿨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요. 이 동네 모임들을 쭉 바탕에 깔고 그 풀뿌리 모임들이 기반이 되고요. 이 동네 모임에 계신 분들 중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제별로 관심 영역을 쓰라고 하면 다양한 게 나오겠지만 뭐 주거권, 환경, 교육, 여성, 생태, 기타 등등 해가지고 14개 분과별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의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는 상향식 아니죠. 하향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조정과 협의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코디네이션. 이 동네 모임을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일종의 당 조직인데 당 조직으로 매개하는 사람 코디네이터라고 해요. 우리 지역위원장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지역위원장이 그만한 권한을 갖고 있지도 않고 이태리 같은 경우에도 이 베페 그릴로라는 분이 코미디언이에요. 그런데 이 정치적인 풍자나 아주 신랄한 뭐 이런 독서를 많이 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잘렸어요.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는 미디어 재벌이 베를루스코니라고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방송에서 퇴출됐는데 그러고 다니면서 우리 김재동 씨가 하듯이 전국을 다니면서 토크 콘서트처럼 미트업이라고 하는 모임을 가지죠. 이게 이틀 저녁에서 모였던 미트업 모임인데 그러면서 조금 더 정치적 주장을 선명하게 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예구, 재구, 기성정당은 다 싫다. 걔네는 걔네끼리 서로 싸우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똑같은 놈들이다. 우리가 새로 만들자. 그런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오성운동이죠. 별 5개. 참 잘했어요. 할 때 쓰는 별 5개. 근데 이 별 5개는 5가지 이슈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뭐 보수, 진보, 좌파, 우파 이런 부분 너무 싫다.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하지도 말아라. 그 대신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5가지 목표를 우리는 이루고자 일어난 정당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뭐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라.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을 만들라,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해라, 뭐 수도가 얘는 이용화되어 있는데 공공수도를 만들자, 이런 5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것도 괜찮은 생각인데? 그랬어요. 그쵸? 우리 만약에 공교육 살리고 사교육 죽이는 뭔가 그런 목표를 내걸고 우리 정당은 뭘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청년 실업 문제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는 걸 하겠습니다. 만약에 5가지 목표만 내걸고 좌우 상관없이 이거 하겠다는 사람 다 모입시다. 의견이 다르면 논쟁에서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이러면 저는 달려갈 것 같아요. 핀란드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발의를 해서 그 법을 제한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2012년에 이걸 하기 위해서 헌법까지 바꿨어요. 5만 명, 이 사람들 인구가 540만인가 그런데요. 5만 명 이상이 모이면 5만 명 이상이 서면으로나 온라인으로 이 의견 좋아요. 난 이 법안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해요. 라고 서명하면 자동으로 그 의제가 국회로 가야 돼요. 국회에서는 의무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소위원회나 이런 데서 토론하고 표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세계 최초의 시민 크라우드 입법권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월호 때문에 600만 넘게 서명을 했어요. 근데 그냥 서명을 해서 우리 청원을 했을 뿐이에요. 이런 법안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여야가 서로 이렇게 딜을 하나 저렇게 딜을 하나 이것 때문에 뭐 지도부가 바뀌기도 하고 뭐 그런 우여곡절을 겪는데 제발 이런 걸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거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여전히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은 해야 돼요.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야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입법권을 가질 수 있다면 조금 더 긴장하고 정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못하고 있을까? 문제는 이거죠. 우리는 왜 못할까? 인물이 없어서 못한다. 공동체 의식이 우리는 낮은 것 같다. 저희 그 다음 뉴스 펀딩, 스토리 펀딩에 이 원고를 게재하니까 실제로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그 바르셀로나 시장 멋있는데 우리는 그런 정치인이 왜 없을까? 베페 그릴로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하니까 김호준이 생각난다. 김재동 씨는 지금 뭐할까? 인물이 이런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없어서 못해. 이런 얘기죠. 근데 저희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인물이 없는 게 아니고 인물이 있으면 뭐하니? 그물에 들어가면 그냥 그 나물에 그 밥이 되는데 어떻게 괜찮은 인물들이 지금은 정치가 짜증나서 괜찮은 사람들이 정치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괜찮은 사람들이 정치를 할 수 있게 만들려면 정치 시스템 자체가 정말 혁신적으로 달라져야죠. 그래서 괜찮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냥 그놈이 그놈이야 그렇게 바뀌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공동체의식이 없다, 정치의식이 낮다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식민사관 못지않게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요? 우리 굉장히 자랑스러운 시민의식을 가진 굉장히 유례없는 그런 세계적으로 그런 집단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무보원 얘기를 한국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미국 사람들을 무보원을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한국의 노사모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노사모에 대해서 가지는 오히려 컴플렉스,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 저만 하면 맨날 노사모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무보원을 우리가 배울 게 아니에요. 무보원이 우리한테 배운 거예요. 시민 최초의 그 세계 최초의 시민 저널리즘 이걸 만든 것도 사우스코리아 우리예요. 제가 저널리즘을 가르쳤는데 저널리즘의 모든 교과서에 모든 대학 교재에 그게 나와요. 시티즌 저널리즘의 효시는 2000년 사우스코리아에서 만들어진 오마이뉴스다. 이거 우리가 공동체의식 낮고 정치의식 낮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겸손한 얘기도 아니고요. 그냥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팩트가 아닙니다. 우리 그렇지 않아요. 기술이 부족해서냐? 아까 제가 핀란드 오픈 미니스트리 말씀드렸잖아요. 핀란드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배경에는 핀란드 인터넷 사용률이 되게 높아요. 세계 4위예요. 1위가 어딘지 아세요? 한국이에요. 4위가 한국인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우리가 못하고 있는 이유는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인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공동체 의식이 없거나 정치 의식이 낮아서라고 착각하는 것, 기술이 부족해서 못한다라고 그냥 불평불만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못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혼자만 맘먹어서 될까? 안 되죠. 어디서 시작할까? 그 클레이 셔키라고 이 책이 굉장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돼서 수천만 부가 팔렸는데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맨 처음에 공유하는 것, 이렇게 공유하는 거죠. 어떤 정보를, 어떤 의제를 같이 모이는 거죠. 그 다음은 협력하는 거죠. 아, 오늘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 들었는데 너네랑 우리랑 뭐 이거 관련해서 뭐 한번 해볼래? 협력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콜렉티브 액션, 뭐 집단 행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뭐라도 하기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어요. 콜렉티브 액션은 집단 행동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정말 뭐라도 하면 돼요. 아무거라도. 뭐라도 하기에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그 신생, 그러니까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제 신생 독립국으로 나온 벨라루스라는 동유럽 국가가 있어요. 여기 대통령이 알렉산더 루카센코라고 하는 사람인데, 독재자였어요. 이승만이랑 비슷하게 선거 부정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블로거 아이디도 바이, 몹이 뭐 벌제 같은 거죠? 그 발몹이라는 어떤 익명의 블로거가 그 우리로 치면 뭐 다음이나 네이버 포탈 무슨 게시판 같은 데다가 제안을 해요. 야, 우리 선거 부정 이런 것도 있고 깝깝한데 이 광장에서 아이스크림이나 먹어볼까? 모여서 아이스크림 몹, 플래시몹이란 말 들어보셨죠? 아이스크림 몹을 제안할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정치적 구호, 피켓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여기가 깝깝한데 아이스크림이나 먹어보자. 그랬어요. 실제로 아이스크림을 들고 모인 거예요. 몇 명이. 많지 않았어요. 한 20-30명. 근데 경찰에서는 이제 잔뜩 긴장을 하고 있다가 이 사람들을 다 잡아놓은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먹었다는 이유로. 그 애꿎게 날 더워서 아이스크림 먹었던 사람은 진짜 억울했을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이 아이스크림을 먹었을 뿐인데. 그래서 잡혀갔죠. 근데 문제는요, 잡혀가는 현장에 다른 시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핸드폰도 있었고요. 다 찍은 거예요. 저 뭐지? 왜 저러지? 찍어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 다음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기 시작한 거죠. 뭐라도 하기는 아주 작은 거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떤 나비 효과를 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거 자체를, 뭐라도 하기 자체를 즐기시면 돼요. 하다가 보면 그게 큰 어떤 폭발음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그냥 잔잔히 깔릴 수도 있고. 그래서 발본색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옛날에 저는 전두환 대통령 때 대학을 다닌 사람이라서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좌경용공 세력을 발본색원해요. 발본이 그거잖아요. 뿌리째 걷어내는 거. 근데 이 인터넷 시대, 디지털 시대의 시민 저항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용어 중에 특징 짓는 용어 중에 이런 용어가 있어요. 라이조메티크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시민들의 운동. 라이좀이라고 하는 게 식물 용어래요.
그래서 이런 어떤 뭐 생각 비슷한 건데 이런 유의 식물들은요 이렇게 뿌리, 줄기, 이파리 이렇게 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는 줄기처럼 가다가 아무데나 중간에 줄기 가운데서 뿌리가 나오고 또 가다가 뿌리가 나오고 그냥 지가 알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뿌리를 내리고 이파리를 피우는 이런 식물인 거죠. 어느 한 뿌리를 드러낸다라고 해서 왕창 뽑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지금 사람들의 네트워크 구조라고 하는 게 그런 식물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잘난 사람, 뭔가 학력과 경력과 스펙이 막 이렇게 남들한테 인정받을 만한 사람, 그런 리더감이 아니어도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과 끝이 없고 위와 아래가 없으니까. 방식도 좀 더 재미있고 유쾌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나중에 이 애드버스터즈라는 그룹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는 주로 그런 광고나 뭐 어떤 이미지의 그 패러디를 하는 그런 아티스트 그룹이거든요. 그 월가 전명 시위를 맨 처음 제안한 게 이 사람들이에요. 디자이너들. 디자인을 가지고 활동하는 활동가들. 이게 성적이잖아요? 별 대신에 그 대기업 로고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정말 국민을 위한 국가냐, 대기업을 위한 국가냐. 길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의 장점은 디자인하는 분들은 굉장히 큰 무기를 가지신 거예요. 장점은 언어의 장벽이 없어요. 그냥 그림만 보면 다 알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버거킹이 아니라 머더킹. 패스트푸드가 이제 몸에 좋지 않은 걸 쓰고 하니까 그리스 느끼하고 좋지 않은 그런 음식들을 만든다는 뜻이죠. 뭐 이렇게 그냥 보면 아하 깨달을 수 있게 재밌게 유쾌하게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예전에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려면 이렇게 한 공간에 다 같이 얼굴을 맞대고 있었어야 됐어요. 사회자가 진행하고. 지금은 아니에요. 서로 다른 시간대에 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지역에서 할 수도 있고 그게 인터넷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뭘 할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와글을 만들었고요. 와글 사람들 떠드는 소리 그 와글이에요. 그리고 처음엔 와글부터 생각했다가 야 그래도 뭔가 영어로 얘기를 하려면 영어 제목을 좀 멋있게 붙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 We all govern lab이라고 여기서 we는 시민이죠. 시민 모두가 통치한다. 그런 실험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희는 그 뭐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욕한 얘기를 흉내를 내서 말을 하자면 군중에 의한, 군중을 위한, 군중의 정치 이런 것들을 좀 디자인해보고 설계해보고 그 꿈을 같이 나누는 이런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아까 말씀드린 집단적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는 그리고 다양한 지역에서 커뮤니티 운동, 마을 운동, 공동체 운동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 리더십을 배양하는 여기서 말하는 리더십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한 훌륭한 인물 하나를 만들자가 아니고 그런 인물을 만드는 게 가능케 하는 어떤 시스템을 같이 설계해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그 활동가분들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할 거고요. 12월 달에는 여기 제주에서 저희가 컨퍼런스도 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오버했죠? 예. 여기까지 하고요. 부족한 얘기는 여러분이 질문을 해주시면 성심껏 대답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